옛날에 제가 들었을 때는 배트를 닦으면 반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전 들었었거든요. 속설이에요. 여기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고 않겠죠? 안녕하세요. 이석파크 대표 김현상입니다. 저번 영상에는 글러브 인치와 호수 차이를 알려드리고 설명드렸었는데, 오늘은 유소년 배트 길이와 무게 기준, 또 용도에 맞는 배트 선택법, 또 구매할 때 피해야 할 부분들, 배트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야구가 시작되는 곳이 사실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센치 기준보다는 인치 기준으로 배트들을 표기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배트의 성향보다는 미국 배트 기반을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센치나 구람으로 나타나지 않고 인치와 온수로 나타나는데, 보통 이제 성인이 많이 쓰시는 게 32인치부터 33인치가 주종이고 34인치까지 거의 많이 쓰시게 돼요. 온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7온스부터 31온스 정도까지 쓰는데, 주종이 되는 거는 27온스에서 28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인야구 하시면서 이제 규정들에 따라서 배트들을 이제 사용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안전상의 문제로 뭐 카본 배트를 못 쓰게 한다든지, KBN 인증이라고 해서 특정 인증을 받은 배트만 쓰게 하는 리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사용하는 환경에서 규제되는 배트가 어떤 배트인지 이런 거를 알아보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 피해야 할 배트 같은 경우는, 배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용품이기 때문에 체격 조건도 틀리고 스윙하시는 메커니즘도 다 틀리기 때문에 누가 뭐 좋다고 하는 배트를, 그런 거 피하시는 게 나아요. 당신이 쓰기에 좋은 배트를 사야지 소개해 주시는 분이 좋아하는 배트를 구매하시는 거는 사실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먼저 고르셔야 될 거는 배트의 길이와 무게예요. 보통 성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165에서 170 정도 되시는 분들, 왜소하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32인치에 27온스 정도를, 조금 이제 성인분들 중에서 약간 작으신 분들, 또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보통 이제 170 한 3에서 180대까지가 33에 28온스를 거의 많이 쓰세요. 평균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33에 28온스를 돌려봤더니 좀 배트가 너무 가볍게 돌아간다, 무게감을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이제 33인치에 30온스, 보통 이제 미국인들이 쓰는 그런 스펙이긴 한데, 그 33에 30온스를 쓰시는 경우들도 있고, 더 좀 힘이 많이 좋으신, 키도 크시고 이러신 분들이 요즘 또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34인치에 29온스, 34인치에 31온스까지 쓰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길이와 그 무게는 사실 이제 체중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나눌 때 그 스펙을 나누고요. 요즘에는 또 이제 배트의 무게 중심을 따라서 많이 또 고르시기도 하는데, 뭐 미들 밸런스, 미들 탑 밸런스, 탑 밸런스, 이렇게 보통 세 종류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공식처럼 미들 탑, 탑 밸런스 이렇게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배트를 설계하면서 무게 중심 설계를 이쪽에 뒀냐 이쪽에 뒀냐 약간 미묘한 차이로, 여기에 있는 무게 중심을 옮기는 방법이 헤드 쪽에 무게를 더 준다, 아니면 쉘을 좀 두껍게 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손목의 두께를 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노브의 무게를 무겁게 해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식처럼 난 미들이 맞아, 난 미들탑이 맞아,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실제 사용해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밸런스를 찾는 방법이 제일 좋고, 뭐 동료분들이나 같이 야구하시는 분들의 배트들을 한번 지어보고, 그 밸런스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한 몇 번 써보시면서 배트를 고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구매하실 때 이 배트의 그립이 어떻게 감겨 있느냐에 따라서 밸런스나 내가 느끼기에도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런 세분화한 부분들을 따져서 구매하시는 게 좋으세요. 길이와 무게를 체중이나 내 체격에 맞게, 내 힘에 맞게 먼저 선택하시고, 여러 배트들을 스윙해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밸런스를 선택하는 게 그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유소년 배트들을 좀 많이 헷갈려 하셔요. 유소년은 이제 단체별로 규정된 공식 배트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반발력이 좋은 배트들과 튼튼하게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배트와 경기했을 때 경기의 그 결과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표준화된 배트를 갖고 사용하자라고 해서 이제 인증이 되기 시작한 게 거의 10년 기준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기준이 정해지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사주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하실 거는 아이가 지금 선수냐, 선수라는 게 뭐 취미반이건 선수반이건 어느 단체에 들어가 있느냐, 또는 아이들과 재밌게 노는 거다, 타격장 가서 그냥 배트 치고 국내에서 아이들과 노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셔야 돼요. 제일 헷갈리시는 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이가 유소년 선수인데 이제 배트 어떤 거 사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단체명을 물어보면 어디 리틀이에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유소년이니까 유소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유소년 야구 연맹, 유소년 야구 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리틀은 틀린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럴 때 아이가 들어가 있는 단체명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분되어 있는 단체명을 확인하시고, 그 단체에서 해당 연도에 우리 단체는 이 배트로 공식 시합을 합니다 라고 하는 공문들이 항상 연초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배트를 구매하시는 게 좋고, 우리 아이는 그냥 취미로 하는 거다 그러면 인증된 배트를 굳이 사실 필요는 없어요. 인증을 안 했지만 동일한 비슷한 성능의 배트들이 인증 안 하는 대신에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배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구분해서 협회별로 구매하시는 게 첫 번째이고, 또 이제 아이의 체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서 또 이제 구매하시게 되는데, 보통 평균 체격이라고 보면 3학년 밑에는 28인치, 29인치, 30인치 밑으로 구매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28인치면 만약에 28인치하고 마이너스 8이라고 써 있거든요. 무게는 그 28이라고 하는 인치 마이너스 8을 한 게 그게 무게예요. 28 마이너스 8이면 그건 20온스가 될 거고, 28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18온스가 되겠죠. 보통 유소년이 쓰는 배트들은 마이너스 8 아니면 마이너스 10이에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28인치부터 한 30인치 정도까지는 3학년 정도까지 쓰게 하시고, 체격에 따라서 3학년, 4학년이 한 30인치, 4학년에서 한 5, 6학년 때까지가 체격에 따라서 31인치, 체격이 좀 크다 그때부터 한 32인치까지도 사용하게 되는데, 사이즈나 무게를 고르셔서 구매하시면 돼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나무 배트 사용하거든요. 나무 배트도 알루미늄 배트랑 같아요. 무슨 배트가 좋다라는 거는 그거를 말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트도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서, 보통 레슨을 받건 학교에서 이제 나무 배트를 접해보게 되면 자기가 이제 버겁지 않은 무게들이 있거든요. 그 무게를 기준으로 이렇게 배트를 고르시면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33인치, 요즘에 33.5인치도 많이 쓰고 34인치도 많이 쓰거든요. 그 나무 배트는 특이한 게 손목을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서 손잡이 모양이 좀 틀려요. 그리고 헤드의 두께도 두껍게 했냐, 좀 얇게 했냐, 보통 쪽으로 했냐, 또 여기 홀을 팠냐 안 팠냐, 막 이런 기준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구성으로도 이걸 다 달리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나무 배트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배트 선별을 할 때 좀 이렇게 잘 고르셔야 돼요. 고르실 때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키와 몸무게에 따라서 길이와 무게를 정하시는 거예요. 보통 고등학교 선수들이 이제 주문하는 나무 배트들이 33인치에 840이나 859랑 많이 하고, 요즘에는 33인치보다 33.5인치를 더 많이 써요. 33.5인치에 850, 860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19람 밑에, 19람 위에 정도를 써보시는 게 좋고, 손잡이도 내가 편한 손잡이를 고르되 꼭 그것만 고집하기보다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다른 타입의 손잡이 부분들도 써서 고등학교 때 배트를 찾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먼저 준비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타입을 찾아 놓는 것이 좋아요. 사실 야구용품 구매할 때 저희가 인기를 끌게 되는 물건들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쓰는 것들이 보여지면 그 배트를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글러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왜 해외 배트들이 되게 좋아요. 좋은 배트들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수급이 원활치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배트 종류가 무게별로, 손잡이 모양별로, 무게 밸런스별로 정말 다양한
다양하게 깎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많은 배트들을 수입사에서 많이 한꺼번에 수입하기가 사실 너무 버겁거든요. A라는 모델이다라고 하면 그 A라는 모델이 많이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그 A라는 모델을 쓴다라고 하면 몇 자루 구매하기가 어려운 거죠. 한 경기에 나우 배트가 운이 없으면 막 두 자루 막 이렇게 부러지거든요. 두 자루가 부러지면 그 A라는 모델을 또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할 때쯤 되면 한국에 있는 재고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수입사에서 해외 배트를 수입해 오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많게는 3-4달까지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보통 추천해 줄 때 어떻게 하냐면 해외 배트가 들어왔을 때 써보는 거 좋아요. 그리고 그 배트를 가지고 시합 때 써도 되지만 해외 배트에 그것만 쓰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언제나 수급이 원활한 국내 제조사의 배트들도 꼭 하나씩 이렇게 내가 몸에 맞춰놓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우 배트는 그냥 도구일 뿐이니까 이게 없으면 내 경기를 못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면 안 되니까 나우 배트 고등학생들이 쓸 때는 제조를 언제든지 좀 뭐 1-2주 안에 할 수 있는 국내산 배트들도 몸에 익혀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피스의 알로이 배트 같은 경우는 수리할 부분들이라고 보면은 이런 이제 캡 부분들, 캡이 도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미세하게 크랙이 있다든지 깨진 상태가 아니면 크랙이 가 있는데도 배트는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치다 보면 소리가 좀 틀려요. 뭐 맑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배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문의 오시는 것들 중에 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배트 깨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여기에 캡을 깨지지 말라고 이렇게 수축 튜브를 했는데 수축 튜브가 이미 다 뜯어졌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울림만 방해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칠 때 깨끗한 소리가 안 나게 돼요. 이런 수축 튜브나 본체에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세요. 이런 샤워 패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약간 울림 방해하거든요. 이런 거를 다 제거하시고 배트의 울림을 이제 한번 보세요. 손을 이렇게 친다든지 맑은 소리가 나죠? 이렇게 하시거나 좀 어려우시면 땅바닥에 살짝 이렇게 치면 맑은 소리가 나요. 근데 캡에 문제가 있거나 좀 이제 크랙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쳤을 때 티딕 티딕 이런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캡이 문제가 된 거라고 보시면 직접 고치시기는 쉽지 않으니까 빼시다가 너무 어려워하세요. 저희나 수리업체에 보내주시면 캡 수리를 하실 수가 있고 간혹 가다가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이 노브가 용접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살짝 이렇게 잡아보시고 아니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 육안으로 모르겠다 그러면 그립이 있는 상태도 괜찮거든요. 그립을 벗기면 제일 좋지만 뜨거운 물 같은 데 넣으면 기포가 올라와요. 여기가 파손이 된 거예요. 배트에 보면 이렇게 흰색 자국 같은 경우들이 많이 났죠. 이게 뭐 사인야구 하시면서도 스프레이 뿌리시고 타르 묻히시고 이러면 이제 배트가 얼룩져서 막 좀 더럽게 되는데 닦는 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시중에서 제일 편하게 구하실 수 있는 거는 PB1이라고 있어요. 다이소나 우리 생활용품 이렇게 파는 그런 데 가시면 한 조그만 분무기 형태로 되어 있는 한 2,000원, 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뿌려 놓으시고 약 한 10초, 20초 정도 있다가 이렇게 닦으시면 싹 닦여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런 아노다이징으로 되어 있는 배트도 있어요. 도장에 약간 금속성의 느낌이 나요. 아노다이징 도색은. 이런 제품들은 약품을 잘못 쓰면 다 얼룩지거나 녹아버리게 되거든요. 이런 배트들을 닦으실 때는 최대한 빠르게 얼른 뿌리고 얼른 닦는다라고 하시면 되고 타르 같은 게 묻었다. 스프레이가 너무 많이 묻어서 너무 더럽다.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PB나 이런 걸로도 잘 안 닦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뜨거운 물, 펄펄 끓는 물 같은 거를 여기다 부으시고 싹 닦으면 잘 닦여요. PB나 이런 약품들 같은 경우는 또 싱크대 같은 데 하시면 싱크대에도 부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때 집에서 싫어하시지 않게 별도의 공간에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것 또한 이제 뭐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것도 이제 업체에 보내주신 데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는데 내 집에서 해보시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건 PB1이나 뜨거운 물 이런 거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 옛날에 제가 들었을 때는 배터리를 닦으면 반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잘못된 속설이에요. 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여기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고 반발력이 떨어지진 않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만드는 이런 대부분의 배트들이 완전히 밀봉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밀봉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알루미늄 배트에 캡이 딸깍하고 껴져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물론 딸깍하고 껴져 있지만 그 사이에
접착제를 넣어서 밀봉시켜 놓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스가 들어가 있다? 그거는 이제 예전에 그런 배트들이 있었어요. TPX에서 나왔던 배트들 중에 질소 챔버가 들어가 있어요. 질소로 되어 있는 공기 주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냥 여기다 주입하는 게 아니라 튜브 같은 거에다가 그 질소를 넣고 이 안에 질소 챔버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쉘을 얇게 만들어서 에어가 반발력을 도와주는, 배트 버텨주는 역할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배트들에서만 이제 가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 또한 캡을 갈았을 때 공기주머니가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서 가스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캡을 교체한다고 해서 반발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배트가 너무 휙휙 돌아간다 그러면 캡을 무겁게 가공해서 배트의 무게를 올릴 수도 있고, 배트 좀 무겁다, 캡을 좀 가벼운 걸로 넣어서 무게중심을 낮출 수도 있고, 사실 타이어 같은 소모품이지 이거는 이제 배트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못된 얘기를 해서 이제 가스 빠져서 이거 버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 들으시는 분인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조년 배트의 구분부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보시고 이제 잘 모르시겠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매장을 찾아오시거나 또 이제 전화로나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